안녕하세요. 大家好， 저는 한국에서 온 방태환이라고 我 합니다. 是来自韩国的，叫方泰焕。 네, 저번에 왔을 때 거의 다 뵌분 같은데요. 이렇게 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好像我上次来的时候有见过几位，今天又再见到大家，很高兴。 오늘 이렇게 전도의 첫날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非常欢迎布道会第一天来到的各位。 특별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3시에서 3시 반에서 5시까지는 이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와 또 건강에 관련된 어떤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那每天3点半到5点这段时间呢，我会跟大家分享一些健康的信息。 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질병의 온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今天要跟大家分享的是在疾病的温床中获胜的方法。 여러분 질병이 심각한가요? 现在的疾病严重吗？ 세계적으로 사람의 사망률에서 가장 높은 게 뭘까요? 这个全世界来看的话，死亡率最高的原因是什么？死因 질병이죠. 就是疾病。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이 있습니다. 因为得病死亡的人的这个数呢，我们没办法。 일반적으로 이 세계에서 가장 사망자를 많이 낳는 질병이 심장 질환입니다. 那最多的死因之一就是心脏病。 이 심장 질환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나 아니면 뭐 걸어가다가 혹은 또 앉아 있다가 잠을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죽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心脏病呢，就是你不知不觉的突然会一些症状，然后会死。 연간 일반 질환 모든 감염 질환자 수가 3,600만 명이고 那感染一般传染感染病的死亡率大概达3600万名。 하지만 이제 감염성 질환보다 심장, 암, 고혈압, 당뇨 여러 질환들을 합치면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心脏病、高血压、癌症之类死亡人数会更多。 결국에 사람은 거의 질병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所以结论来讲，很多人都是因为得病然后早死。 세계적으로 사망 통계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어떤 자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어떤 질병이나 뭐 사고나 자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我们看全世界的统计，因为自然死的比例比较低，都是因为得病死。 그 중에 이제 사람의 생명을 가장 빠르게 이렇게 앗아가는 것이 질병인데요. 그 중에 이제 심장 사망자 수가 1,730만 명이나 됩니다. 세계적으로. 心脏病死亡的人数达1730多万。 이 수는 심장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심장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을 말해요. 这不是说得心脏病的人是因为心脏病死亡的人数。 암 환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 사망자가 880만 명이나 됩니다. 因癌症病死亡的人数达880万。 역시 이것도 암에 걸린 사람들이 아니라 암으로 인한 사망자예요. 这不是指得癌症的人，是因为癌症死亡的人数。 합을 하면 2,500만 명 이상이 되죠. 加起来会大概2500万名以上。 근데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잘못된 식사 습관에 의해서 암 환자가 2030년이면 2,10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那更可怕的是，因为我们不好的饮食习惯导致致癌的比率会增加，2030年会增加到21000多。 그렇다면 왜 이런 질병이 생겨나고 이렇게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까요? 那为什么这么多人因为疾病早死呢？ 자, 먼저 우리가 이 질병의 정의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我们先看一下疾病的名称和定义。 이 병리학을 보면 이 질병의 개수가 십수년 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病理学来看的话，有很多这个疾病的种类有很多。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의 개수를 보면 12,421개. 疾病的种类大概有네. 12420个， 우리가 셀 수도 없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数不完。 새롭게 발견되는 질병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还有每年
加。 그렇다면 이 질병이 무엇일까요? 那么这个疾病是什么呢？ 질병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어떤 그 우리가 그 현대 의학의 정설을 만들었던 그 큰 학문 중에 두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혈액학이고 하나는 세균학이죠. 现代医学大概分两大类的话，血液学和营养学。 특별히 파스텔에 의한 혈액 그 세균학은 사람의 몸 속에 들어온 세균의 감염이라든지 그 세균 때문에 질병이 만들어진다라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就是因为细菌导致很多人死亡。 그러나 인류에게 이 세균학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발견한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 那细菌学对人类来讲也是一个问题，但有一位学者发现更大的问题。 특별히 버나드라는 사람은 파스텔의 세균학이 틀렸다. 有位叫伯纳德，他主张那个细菌学是错误的。 인체 안에 쌓인 노폐물이 문제라고 표현하기 他 시작했어요. 主张我们人体里积累的废物才是问题。 파스텔과 이 두 사람의 어떤 대립적인 갈등이 있었죠. 所以他们两个就有矛盾。 시간이 지나서 파스텔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那细菌学学者 Pasteur 他死以前，他留了这样的话。 나의 세균학보다 그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 문제가 훨씬 더 맞았다라고 표현하고 죽습니다. 他说我比起我的细菌学呢，你说的废物的问题更重要。 또 한 가지는 혈액학인데요. 이 혈액학은 어디에서 혈액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혈액의 어떤 그 관찰도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那血液另外一个理论是血液学，它是这个血液在哪里营造出来的，它的生活习惯都会受影响。 한 가지는 우리 혈액이 골수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현대 의학의 정설이 있습니다. 那第一个现代医学讲呢，在骨髓里营造我们的血液。 또 한 가지는 옛날부터 정설이 된 적이 있었지만 거의 무시되어 왔던 장조혈설이 있어요. 另外一个理论就是造血理论，但是从以前有人主张的，但是被忽视的理论。 우리 몸의 그 소화기관에서 가장 긴 관이 소장이라고 말합니다. 我们身体器官里面最长的器官是小肠。 이 소장은 9m 되는 소화기관 중에 7m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那我们的消化器官大概有900公分长，但是小肠的长度为700。 여러분의 그 키에 거의 한 4배 정도 가까이 달하는 길이입니다. 比我们的身高长4倍。 그 소장 안에는 굉장히 많은 육모 돌기로 형성돼 있어요. 小肠里面有很多绒毛这个凸起来的。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소장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所以我们吃的饮食到了我们小肠之后，全部被盖住。 그렇게 되면 그 소장에서 그 식물의 모넬라의 형태가 그 소장 육모에 덮이면서 그때부터 이제 영양과 혈액이 만들어지게 되어 那 있습니다. 我们的食物贴在小肠里的绒毛上，开始消化。 자,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떤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노폐물에 의한 세균의 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所以这个疾病不是因为是细菌造成的，是因为我们身体里的废物积累下来造成的。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사를 하시고 후식으로 케이크를 드시거나 아니면 불량식품을 드셨을 때에 그 몸속에서 그것이 발효가 됩니다. 那简单来说是这样，我们吃晚饭以后吃一些点心或者一些不好的一些垃圾食品，那在我们身体里面它会发酵。 그 중에 1차 발효가 어디서 될까요? 第一次发酵在哪里呢？ 장? 胃。 네, 위에서 됩니다. 네. 네, 위는 우리 몸에서 가장 그 강한 산성이 있는 곳이죠. 胃是在我们身体里酸性最强的。 근데 음식이 들어온 곳에 따라서 위가 만들어내는 위액의 그 효소나 위액의 산성도가 다 틀립니다. 那进了什么食物产生的胃酸，这个
酸度都不一样。 산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와 당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위에서 전혀 다른 산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吃的食物是酸性多呢，还是糖分多呢？它产生的这个液是不一样的。 그렇게 되면 위장 안에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那在这边有混乱， 네, 그때 뭐가 생긴다고요? 발효가 생긴다고 这时候 그랬죠? 会发酵。 네, 발효가 생긴 그 음식이 소화기관에 따라서 이제 장에 내려가고 대장에 가게 되면서 노폐물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那发酵的这些食物沿着这个大肠这样下去的时候，就会产生一些废物。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 먹은 음식이 피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음식물에 따라서 피의 그 질이 틀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吃的饮食变成血这是事实，但是吃了什么样的饮食会影响你的血液的质量。 그래서 매일 잘못된 식생활의 습관으로 인해서 노폐물이 혈액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인체의 약한 곳에 정착될 때 그것을 질병이라고 표현합니다. 所以你吃的一些不好的食物，在这个然后废物停留在你身体比较脆弱的地方，那这个就成为疾病。 자, 음식물이 위에서 발효돼서 혈액이 중독되면 네, 这个是饮食在身体里发酵，然后影响血液的话， 혈액이 중독되면 이제 그 혈액이 우리 몸을 돌아다닙니다. 就是中毒的血液留在我们身体里， 그 돌아다니다가 인체의 가장 약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 停留在我们身体里最脆弱的地方。 그 장기의 이름을 따거나 그 어떤 부위의 신체 부위의 이름을 따서 질병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按照那个地方那个部位的名字，我们起这个疾病的名称。 네,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그 사람의 유전자의 어떤 그 유전자에 의해서 그 유전자가 망가지면 질병이 된다는 한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就是我们的基因坏了有问题的话，我们影响到我们的身体，是这个理论。 이 유전자가 염기 서열로 되어 있고 그 염기 서열의 어떤 그 문장과 구조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죠. 基因的这个顺序不一样，然后会产生疾病。 여러분들 유전자는 조립식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그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我 합니다. 们基因结构会两个会贴在一起，有的时候会分开。 그러니까 결합되다가 분리되는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거기 유전자에 형성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那结合又分离的这个过程中产生问题的话，就是发生一些疾病。 2005년도에 발견된 이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에 어떤 유전자가 망가졌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那这是2005年发现的这个理论，你有什么样的疾病，我们研究之后发现你的那个基因就有了问题。 예를 들면 그 우리 유전자의 17번이 망가졌다. 17번에 A, B, C 뭐 1, 2, 3, 4가 망가졌을 때 유방암이 걸리기도 하고 比如说我们基因里的12号基因，它的 ABC 坏了，那会得乳癌。 그다음 17번에 뭐 3번이 망가지면 당뇨라든지 아니면 아토피가 걸리기도 하는 그런 유전자의 놀라운 변이를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죠. 比如说是你基因17号的第3个有问题的话，就是糖尿病。 그래서 타임즈에 예전에 이 게놈 프로젝트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아, 인간의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所以那个时报杂志上介绍这人类基因项目，然后科学家都说我们现在可以治疗很多疾病了。 네, 사람들은 인간의 질병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그 생각을 하고 유전자를 이렇게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유전자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那后来也发现基因没有那么容易改变的。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유전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今天我们要探讨怎么能改变我们的基因。 우리 그 몸에 사실 이 소화기관이나 우리 몸의 생리학의 구조를 보면 아주 신기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我们看我们的消化机构很神奇。 네, 여러분들의 생리학을 이렇게 열어서 보면
사람의 몸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그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我们读生理学的时候，发现我们该吃什么，要怎么想，要怎么过日子，这个都在这生理学里面有。 잘못된 식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不好的饮食习惯导致疾病。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게 되면 차가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망가지겠죠. 네. 对，比如说我们用汽车，你要加什么油？你要加柴油，就应该加柴油，不能放错。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식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화기관이 병들게 되면 자율신경이 망가지고 뇌까지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不好的饮食会影响到你的自律神经。 자, 암이란 癌症是什么？ 네, 여러분 암은 뭐냐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말하면 어떠한 큰 덩어리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그 형성이 됐을 때 그것을 굉장히 심각한 암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一般我们都以为一个肿瘤一大块的才是癌症。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제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한 덩어리의 암이 생기면 그게 2cm든 5cm든 암이 생기면 그때부터 사람은 아, 나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在医院检查以后发现一块肿瘤2公分大的、5公分大的，都觉得我死了，这样很担心。 그래서 사람의 삶이 암이라는 그 진단을 받을 때와 받기 전에 완전히 다르게 되겠죠. 对人的生活，我知道有癌的时候就改变很大。 분명히 어제까지 전혀 뭐 멀쩡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내일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뭐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昨天也过得好好的，今天突然发现说我有得癌了，那你的生活完全有很大的变化。 어떤 경우는 암이 아닌데도 잘못된 오진과 잘못된 치료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那有这样的情况，其实你的并不是癌症，但是有些误导，所以以为你是癌症，然后就死。 암이 없는 쥐에게 계속 항암제를 투여했더니 나중에 암에 걸려 죽었어요. 做一个实验，在老鼠身上加了，但没有癌症的那个老鼠身上加抗癌剂，然后这个老鼠后来还是死了。 제가 올 봄에 만났던 한 사람은 그 본인의 동생이 유방암이 걸리지 않았는데 유방암 인자 그 호르몬의 분비에 있어서 이상이 생겼을 때 이 잘못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那我今年春天认识的一位姐妹，她的妹妹其实没有乳癌，但是她医院说她乳房荷尔蒙有问题，然后接受了那方面的治疗。 네, 유방암 같은 경우는 호르몬에 억제를 시켜가지고 암에 걸릴 수 있는 인자를 이제 낮춰버립니다. 控制荷尔蒙，降低你得癌症的几率。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는 암도 없었는데 그 병원에서 아, 당신 언젠가 얼마 있으면 암에 걸릴 거니까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선뜻하기 시작했어요. 其实她没有得癌症，但是医院说你这样下去会得癌，所以要先接受这个治疗吧，所以她接受治疗了。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然后过不久她就死了， 네,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就是前不久发生的事情。 그리고 얼마 후에 또 그분의 언니가 또 암에 걸렸어요. 还有有一个呢，还有她的姐姐也发现有癌。 그리고 이제 그 언니분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는 자연 치료해야 되겠다. 然后那个姐姐她想，我要接受癌症的天然治疗。 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 실제로 여러분의 몸에 스트레스가 극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所以 있습니다. 有时候你看你怎么想，你觉得很严重，真的也会影响你的身体。 일반적으로 나는 암 환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몸속에서 하루에 500개 내지 5000개의 암세포가 매일 자라나고 사라지고 합니다. 其实很多人不是没有得癌症，但是他的身体里每天产生500多个那个癌症细胞产生，然后又消失。 자, 그러면 암세포가 그렇게 매일 자라나는데 매일 생겨나는데 이 암세포가 어떻게 죽을까요? 那癌细胞每天产生，然后怎么会消失呢？ 어떻게 죽을까요?
암을 공격하는 아니면 암 세포를 이렇게 암의 활동을 이렇게 억제시키는 세포가 있겠죠. 有细胞来控制这个癌细胞， 그 세포가 바로 면역 세포입니다. 这个叫免疫细胞。 1950년대 이전의 학자들은 암 세포를 면역 세포가 잡을 수 없다라고 믿어왔어요. 1950年代的学者觉得免疫细胞不能杀癌细胞。 그렇다 한 20년이 지났을 때 1970년대 학자들이 우리가 잘못 깨달았구나.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20年1970年代的学者发现我们错了，其实免疫细胞能控制癌细胞。 즉 여러분들의 몸속의 백혈구의 활동의 그 활동 여부에 따라서 암 환자가 되느냐 아니면 암 환자가 되지 않느냐를 결정해 줍니다. 就看我们身体里的白血球它的活动，能决定你不得癌症或者不是。 어떤 경우에는 오늘 내가 암 환자가 아니었는데 몇 개월 후에 암 환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有这样的情况，今天我没有得癌，但是过了几个月发现有癌症。 어떤 분은 분명히 1년 전에 모든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하나도 없었다가 1년 후에 암이 10cm로 커진 사람이 있어요. 那有的人呢，1年前我明明做身体检查的时候都没有发现什么问题，过了1年有10公分长的肿瘤。 정상적으로 암이 크는 시간이 1cm가 자라려면 10년이 걸립니다. 那正常来讲，癌细胞、癌肿瘤长1公分需要10年。 하지만 암의 활동성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활동성을 엄청난 파워가 있는 활동성을 예측할 수 없기에 때때로 10cm가 한 달 만에 자라기도 해요. 但是这个癌症它的力量我们没办法预测，有时候1个月就能长出10公分大的肿瘤。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암의 크기나 암의 악성도, 암의 그러한 어떠한 성장 이런 성질을 따라서 검사를 하다가 이것은 경제성 종양 아니면 선종 그리고 혹 또 그런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所以看你那个癌症的长度，然后看它的毒性，判断这是什么样的肿瘤。 네, 때때로 어떤 암을 가지고 이 암은 암인데 악성이냐 양성이냐 이렇게 판단하기도 有 하고요. 时候我们说是恶性还是良性这样判断。 또 도무지 이 암의 성질을 모른다 하면 희귀 악성 종양이라고 표현하기도 那 합니다. 有时候不知道是什么病，就我们说罕见的什么癌症。 제가 왜 오늘 암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냐면 세계적으로 암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我今天为什么跟大家讲这个癌症呢？因为全世界来看来，癌症患者人数越来越多。 특별히 오늘 내가 관리하지 못하는 백혈구가 내 몸을 오늘 언제까지나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今天不好好管理你的白血球，没有办法保障你的身体状况。 네, 최근에 보도나 최근의 사실에 의하면 이 암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생겼다가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 생기는 성인병이 아니라 생활습관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最近研究结果发现，癌症其实不是成人病，是从小也能长出来的。 그래서 암이라는 것이 먼 미래 일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이나 낯선 일이 아니라 갑자기 오늘 나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몇 개월 후에 갑자기 너무 피로가 많이 쌓이고 식사나 패턴 리듬이나 바뀌었을 때 갑자기 암이 생기기도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癌症是生活习惯引起的疾病，你今天好好的，过几个月也不一定会有可能也会有癌症。 특별히 어떠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아니면 바람의 요인들이 몸 안에 많이 축적하게 되면 갑자기 생기기도 합니다. 有时候身体压力突然很大的时候也会发病。 그 이유는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是因为我们的身体里一直有癌细胞， 네, 누구에게나 암세포가 다 每 있어요. 个人其实都有。 즉 여러분들 면역 활동에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암은 아무에게나 올 수 있는 병이라고 볼 수 问题 있습니다. 是我们的免疫系统有问题的时候， 그러나 所有 이제 人都会得癌。
면역 체계 활동만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암은 여러분들의 몸속에서 절대로 생겨날 수 없는데요. 那相反的，你的免疫系统没有问题的时候，就不会发生癌症。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면역 활동은 비정상적인 세포 활동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免疫系统会阻止非正常的细胞活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그 중요한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时间不多，讲一些重点。 섬세한 부분은 또 내일 이어서 하도록 这个 하겠습니다. 内容明天会继续讲。 한번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저희 힐링 센터에 찾아온 한 폐암의 임파선 암 말기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有一位来到我的健康中心，他的肺癌和淋巴腺癌末期， 병원에서 몇 개월 못 산다 그랬어요. 医院宣告他活不了几个月。 남편이 와서 그분을 살려달라고 이제 자연치유밖에 믿을 거 없다고 이제 뭐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他们能做的都做过，没有办法，他来找我，他们想接受自然疗法。 당시에 남편의 몸은 체구가 이렇게 좋고 아주 건장했고 부인의 몸은 암 말기에서 사경을 헤매는 몸이었습니다. 那个时候，他的先生呢，他身体很强壮、很健康，然后他的夫人呢，因为癌症很瘦微小。 근데 재미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后来发生了一些很有趣的事情。 병원에서 죽는다고 한 그 사람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医院说活不了多久的那位他的妻子，她的身体越来越好了。 일반적으로 폐암, 임파선암 말기면 거의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其实一般来说，肺癌、淋巴腺癌末期了，活过来的几率很低。 그런데 이 사람이 몸이 나았고 但是他的身体得到恢复了， 너무 건강해져서 근처에 집을 짓고 이제 살기 变 시작했어요. 得很健康，所以他们在我那个地旁边盖房子就住下来了。 남편은 이제 보호자였기 때문에 서울의 도시에 있다가 이렇게 시골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她的丈夫呢就是看护人，他是平时在首尔工作，周末回来看他的妻子。 근데 어느 날 그분에게 이제 딸이 두 명인지 세 명인지 있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딸들이 이제 아침밥을 해놓고 아버지를 이제 깨우러 갔어요. 那他们家有2个女儿跟1个儿子，然后有一天早上，女儿做好饭之后去找爸爸。 분명히 다른 때 같으면 일어나셨을 시간인데 일어나지 않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那奇怪，平时他该起来的时间，他还在躺着睡觉。 그래서 이제 깨울까 말까 하다가 아버지를 깨우러 와서 흔들어서 아버지를 깨웠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女儿去过去找爸爸，爸爸醒来吧，醒一醒。 근데 아버지가 일어나지 않아요. 但是他没有起来， 네,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거죠. 他因心脏病死亡。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全世界来讲，这个心脏病，因为心脏病死亡的人。 한 분은 제빵을 굽는 분인데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죽었어요. 有一位呢做面包的，他工作，然后休息一段时间，出来抽烟，然后突然有心脏病发作，然后死 네, 了。 심장병은 참 무서운 질환입니다. 心脏病是很可怕的病。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我们得这样的疾病的理由很简单， 대부분이 육식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大部分就是因为吃肉导致的。 여러분 고기를 계속 먹게 되면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你一直继续吃肉的话，你的基因都会损伤。 저는 이제 1년에 수백 명의 환우를 이렇게 그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당신이 만약에 질병에 걸린다면 어떤 병을 가장 피하고 싶냐고. 我每一年都会见数百个患者，然后我都会问他，如果你得病的话，你想避免什么样的病？ 사람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심장 질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나는 심장 질환만큼은 걸리기 싫다 이런 말을 합니다. 那知道心脏病的可怕性，他们都说我不想得心脏病。 치매는
쓰러져서 자기가 의식을 쓰러지거나 자기가 의식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 의지력이 사라지게 될 때 본인은 크게 고통을 받지는 않습니다. 那像老人痴呆症，这样的病，其实他自己也没有，他因为不知道，所以没有影响，没有很大。 근데 이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쓰러졌다가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那如果有心脏病发作，然后你其实活下来了，也会伴随着很多其他方面的问题。 죽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想死也没有办法死， 귀로 말은 들리는데 입으로 말이 안 나오고 想说话有听到，但是说不出话来， 엄청난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过得很痛苦。 우리가 보통 이 심장병의 원인은요 거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心脏病的原因就是这样。 여러분들 몸에는 거의 한 12만 킬로의 혈관으로 되어 있어요. 我们的身体里有12万公里的血管， 12만 킬로의 혈관이 모세혈관, 그 동맥, 정맥, 모세혈관 다 합치면 그렇게 길은데 그 그 혈관에 혈액이 돌아다닙니다. 这个静脉、动脉都加起来就这么长，然后我们的血液流在这个血管里。 근데 혈액이 돌아다닐 때에 그 혈관에 붙어 있는 그런 지방이나 이러한 것들이 쌓이게 되면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那血液在流动的时候，你血液里的脂肪这样累积下来的话，血压会变高。 혈관 속에 생긴 이 고지혈증이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데요. 血管里积累的高脂肪会产生高血压。 네, 고혈압은 사실 병이 아니고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其实高血压不是疾病，是一种症状。 네, 고지혈증이 형성된 사람들의 몸에는 반드시 혈압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혈액이 심장과 신장에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어요. 所以其实有脂病的人要有血压才能供给你的血液。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지방이 혈관에 조금씩 더 쌓이게 되면 그때 이제 혈액이 통과하는데 아주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血管里的脂肪这样累积下来的话，会影响到血液的流动。 그래서 그렇게 돼서 거의 혈압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所以有高血压问题。 혈압에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그 혈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심각한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发现高血压的时候没有好好治疗的话，会导致更大的疾病。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의 건강에 가장 혈액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뭐냐면 혈당과 혈압이라고 볼 수 있어요. 血液里有两个症状，一个是血压，一个是血糖。 그래서 이 두 가지 증상을 없애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위험이 오게 됩니다. 所以不解决好这两个问题，你的身体会遇到更大的问题。 그래서 고혈압을 방치하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에 처하게 되고요. 你放着你高血压，你不管的话，你不知道什么时候会死。 당뇨를 방치하면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합병증이 오게 됩니다. 你放着这个糖尿病不管的话，这个疾病比艾滋病还可怕。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심장 질환을 수치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就是你可以测试你的心脏指数的一个表。 유전적인 결함과 운동, 연령, 체중, 흡연, 지방 이것을 계산하면 내가 심장병으로 죽을 수 있는 확률, 아니면 심장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 아니면 심장병에서 자유롭다는 그런 확률을 여러분들의 수치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这里有基因、运动、年龄、体重，然后吸烟，还有脂肪这个各项目分析出来以后，你可以查出你得心脏病的几率。 여기 보시면 이 개수를 다 합쳐서 보면 심장의 위험도가 전혀 없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심장도의 위험도가 아주 강한 부분이 있죠. 各项目分数都加起来的话，就是你心脏麻痹风险极小到有极
极高的程度。 그 중에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과 관리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那这里有两个你可以管理，一个是没有办法管理的。 유전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관리할 수가 없어요. 원래 있는 거니까. 基因的就是本身有的，我们没有办法控制。 그래서 여기 그 연령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연령은 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이가 들어가니까. 年龄也我们没有办法控制的。 그래서 그 유전과 연령에서 만약에 최고의 나쁜 수치 6을 더했을 때 12가 나온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제로나 아니면 1, 2라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所以如果你基因分数是6，然后年龄大，所以分数是6，加起来12，但是其他的分数0或者1，这样的话也不会有很大的问题。 이 당뇨병은요, 그 여러분들의 몸에서 그 여러분 세포라는 곳에 그 여러분들이 먹은 식품의 음식에 그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들어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당뇨병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那简单来说，这个糖尿病呢，我们吃的饮食的糖分会进到这个细胞里，还是不是，这决定你的糖尿病。 어떤 사람들은 당분을 많이 먹어도 당뇨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단 거를 얼마 안 먹어도 당뇨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有的人呢，其实他吃甜的不多，也会得这个糖尿病。有的人呢，吃很多甜的，也不会得糖尿病。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탕 많이 먹어도 당뇨 잘 안 걸립니다. 小孩子小时候吃很多糖果，也不会引起糖尿病。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단 거를 조금만 먹어도 당뇨병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살아갈까요? 那有的人呢，只吃了一点点甜的，为什么会得糖尿病呢？ 일반적으로 세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是因为细胞的问题。 그 세포가 세포문을 통해서 당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서 소변에 나오면 그것을 당뇨라고 말합니다. 糖分应该从细胞的门要进去，但是从外出来，然后用尿一起出来，这变成糖尿病。 만약에 그 여러분의 소변에서 그 단백질이 나오면 단백뇨라고 말하고 있겠죠. 你的小便有蛋白质，我们叫蛋白尿。 근데 이 당뇨병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후 혈당을 과하게 올라가는 것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那我们预防糖尿病呢，我们要控制饭后血糖。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그 식품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아주 빠른 시간에 혈당이 올라간다. 그런 것들은 당뇨병에 굉장히 위험한 식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有的食品呢进到我身体里以后，饭后血糖突然变得很高，这是会引起糖尿病的一些不好的食品。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있죠. 糖尿病患者对糖尿病患者最不好的饮食是什么？ 과일이 아닙니다. 不是水果， 흰밥, 白饭、 흰밀, 板莓、面包、 설탕, 白糖、 그다음 미원, 味精， 네, 이런 것들이 해롭습니다. 这些都是不好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뇨라고 하는 사람, 내가 당뇨가 있든 내 가족 중에 누군가 당뇨병 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저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당뇨면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那有个很简单的方法，你治疗你的糖尿病或者你家人的糖尿病。 뭐 간단하게 이 당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생활 습관을 좀 바꿔주시면 돼요. 简单的方法就是改变你的生活习惯。 그 중에 이제 그 우리 세포는 60조개로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60조개 세포마다 그 안에 유전자 핵산, 그다음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어요. 这个每个细胞里都有一些成分。 네. 특별히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관은 여기 이제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몸에 배터리와 또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就是这个细胞里的米托控制里这个地方，就是产生你身体的能量的一个部位。 그 미토콘드리아의 숫자에 따라서 당뇨병에 걸릴지 걸리지 않을지를 좌우하게 됩니다. 所以这个指数会左右你的糖尿病与否。 네,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를 여러분 세포 속에서 하나 늘려나가면 당뇨는 어느 순간 사라지게 돼 있어요. 所以把这个东西要一个一个的要增加的时候，糖尿病的原因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라고 볼 수 所以 있습니다. 糖尿病患者对糖尿病患者最重要的是运动。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혈당을 충분히 해결하는 아주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因为你运动的时候，你细胞里的这个 mitochondria 这个数会增加，然后解决糖尿病的原因。 만약에 검사를 받게 되면 식후 2시간 혈당이 그 정상 참고치가 이제 140, 뭐 150, 160까지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정도로 한 140 정도가 나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那一般饭后血糖2个小时以后的血糖在140左右，这是正常的。 만약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如果你的空腹血糖是正常，但是饭后血糖高，有2个原因。 내가 식사와 함께 너무 단 것을 많이 먹었다든지 比如说饭后吃了很多甜点， 아니면 내 몸의 췌장이나 세포가 망가져 있다든지 或 이 者 두 我 가지 的 이유가 身 있습니다. 体里的胰腺有问题的时候。 네, 이렇게 세포에 영양 물질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이드에서 돌고 돌다가 방광에 가서 소변으로 나오면 신장으로 해서 방광에 가서 소변으로 나오면 그것이 이제 소변에서 단 물이 나오게 되죠. 所以你的营养素没有进到细胞里，在外面流出，然后跟小便的时候都出来，就变成了。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问题不止这样， 이 그림은 이제 신장의 그림인데요. 这是我们肾脏的图。 이러면 신장은 우리가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구체라고 하는 이 사구체 필터의 그 사구체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혈액을 거르는 놀라운 그 기관을 놀라운 일을 합니다. 肾脏里有很多死球体，然后过滤你的血液。 이 사구체에서 혈액은 비정상적인 노폐물 아니면 여러 가지 독소들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过滤的是用死球体过滤的时候，非正常的血液都被过滤出来。 그럼 그 신장에서 독소들이 그 방광 독소들이 이렇게 그 빠져나와서 방광으로 머무게 되겠죠. 那些肾脏里出来的毒素会流到膀胱里， 그래서 방광에서 소변을 타고 밖으로 나오면서 몸속에 체내 독소가 그렇게 배출이 되는 겁니다. 从膀胱在尿出来的时候，你身体里的毒素会出来。 근데 아주 재밌는 사실은 이 신장에서 노폐물이 걸러질 때 단백질은 다시 재활용하기 시작해요. 有趣的是，这个过滤的时候，蛋白质它会重新利用。 근데 이 신장의 기능이 망가지면 이 신장의 사구체가 망가지면서 단백질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단백질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但是你死球体有问题的时候，没有过滤这个蛋白质，蛋白质直接跟尿一起流入出来。 당뇨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단백뇨라고 표현하고 这叫 있습니다. 糖尿病一样，这叫蛋白尿。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뉴스타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요. 所以我们要做一个正确新起点的一个方法。 운동, 뭐 깨끗한 물을 마시고 要喝干净的水， 뭐 좋은 영양소를 여러분 섭취하시고 摄取很好的营养， 충분한 쉼을 쉬고 充分的休息。 그리고 우리 몸에 합당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질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按照我们正常的规律生活。 제가 마지막으로 그 호흡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겠는데요. 最后我们来讲一下这个呼吸。 네, 이 사람이 숨을 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복식 호흡입니다. 人呼吸最重要的是腹式呼吸。 과연 나는 어디로 숨을 쉬고 있을까? 我是用哪个地方呼吸呢？ 지금까지 다 가슴으로 쉬신 것 같은데. 用胸。 네, 사람은 가슴으로 숨을 쉬게 되면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我 없어요. 们用胸式的时候，我们的寿命会缩短。 복부로 숨을 쉬려면 자세가 우선 좋아야 됩니다. 要好这个呼吸呢，我们的姿势要做好。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은 배로 쉬거나 가슴으로 쉰다는 것을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가슴으로 쉬고 있구나 배로 쉬구나 했거나 그래서 직감할 수 있어요. 所以我在演讲的时候，或者跟人
네. 远远的看也都能看出来它是用胸式还是腹式。 다리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배로 쉬기 쉽지 않습니다. 这样把脚这样抬上来，这样的话就不能腹式。 그리고 어깨가 숙여져도 배로 쉬기가 쉽지 않아요. 肩膀这样这样的话也不能腹式。 이 복식 호흡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쉽지 않은 방식이기도 합니다. 因为我们的因为不好的生活习惯，这个腹式现在很难做 근데 여러분 到。 그거 아세요? 가장 혈액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但是你们知道吗？一个方法让你的血液变得很干净。 이거는 어떤 세계 학자도 이것을 말한 학자는 없습니다만 사람의 혈액을 가장 빠르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没有一个学者讲这个，但是我知道就有一个方法，让你的血液在很短时间内变得很干净。 좋은 산소를 많이 마시는 겁니다. 吸收良好的养分。 네, 좋은 산소가 우리 몸속에 충분하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적혈구가 깨끗해져요. 良好的氧气进来的时候，你的那个红血球会变得很干净。 여러분 적혈구가 왜 붉은색일까요? 为什么这个红血球为什么是红色呢？ 산소가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혈액 속에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의 일부와 결합됐을 때 그 혈색소가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血液这个黑木那边就是，然后这个加在一起的时候变成红色。 그래서 산소를 많이 마신 혈액은 산소를 충분히 마셔서 거기에 반응한 헤모글로빈 반응한 혈액은 아주 붉은색 혹은 또 홍색 그 빨간색의 혈액이 뜨게 되고요. 所以吸收良好的氧气，你的血液变得很深红色。 산소의 방해를 갖고 오는 일산화탄소를 마시게 되면 사람이 호흡이 곤란해지기도 하지만 혈액의 색깔이 탁해지게 됩니다. 那你吸收了一些不好的二氧化碳，你的血液会变得不干净。 그래서 연탄가스 혹시 대만에도 연탄가스 연탄 있나요? 연탄? 석탄. 네. 그 연탄가스에서 나오는 그 일산화탄소를 마시다가 중독이 돼서 죽은 사람도 있죠. 就有些人因为瓦斯出来的那个二氧化碳吸收以后就会早死。 이 화학적인 일산화탄소가 들어오게 되면 산소가 방해를 받고 적혈구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影响你的这个阳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혈액을 가장 빨리 깨끗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좋은 산소를 마시되 많은 양의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 배로 숨을 쉬시라는 거예요. 所以我们要改变我们很短时间内改变我们的血液呢，要吸收很好的氧气，要大量的吸收。 네, 이 숨 쉬는 거에 따라서 숨 쉬는 횟수에 따라서 사람의 수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呼吸和寿命有关系。 일본에 가장 느리게 숨을 쉬는 것들이 그 동물이 거북이 맨 밑에 있는 거 거북이는 호흡을 아주 천천히 합니다. 乌龟呢，它呼吸就吸很慢。 사람은 분당 20회 내지 30회 숨을 쉬죠. 人呢，一般1分钟呼吸20到30次。 한번 집에 가셔서 본인이 1분에 몇 회 숨을 쉬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你回家你可以自己测试一下，你1分钟吸几次？ 최소한 코끼리만큼은 아니더라도 코끼리보다 좀 더 한 10회 정도 1분에 10회 정도만 쉬더라도 좀 더 오래 살지 않을까 이런 원리를 갖고 있어요. 1分钟还是要比大象多一点，要至少要10次以上。 네, 그렇다고 거북이처럼 이렇게 1분에 1, 2회를 2, 3회를 쉴 수는 없지만 也不能像乌龟一样1分钟才2、3次。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숨을 좀 더 천천히 쉬셔야 됩니다. 所以一般我们要更慢一点这样呼吸。 이 숨 쉬는 것은요, 정말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몸의 면역을 회복시키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呼吸会影响我们的自律神经，让你恢复你的免疫系统。 어떤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보통 깊은 숨을 쉬게 됩니다. 한숨을 쉬게 되죠. 我们面临一个严重的问题，我们会叹气，对吧？ 하고 막 이렇게 쉬죠. 엄마에게 혼났을 때, 어렸을 때, 小时候被妈妈骂了， 나쁜 짓 하다가 걸렸을 때 做错被发现的时候， 갑자기 막 심란해지면서 한숨을 쉬게 됩니다. 心情很复杂的时候在叹气。 아이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막 그렇게 숨을 쉬어요. 小孩，我们没有教他这样，
他就会这样。 그 이유는 그 한숨, 깊은 숨을 통해서 자기 몸이 살아가기 위한 스트레스나 어떤 문제로부터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因为你已经被证明这种深呼吸就是你能就是改变你生活习惯的一种方法。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숨을 배로 쉬셔야 돼요. 所以我们要用腹部呼吸。 그러니까 이거 사실 복식 호흡은 배를 뭐 억지로 냈다 들였다 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숨을 충분히 깊이 쭉 이렇게 들이쉴 때 가슴을 펴고 아래 복부로 충분히 숨을 이렇게 쉬어야 됩니다. 횡격막을 이용해서 숨을 쉬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숨을 천천히 내쉬어야 되겠죠. 이렇게 습관이 되면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고 저쪽에 보면 횡격막이 있어요. 간유에 횡격막이 충분히 가슴을 열어가지고 깊은 숨을 쉬면서 횡격막이 딱 이렇게 충분히 커져야 됩니다.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위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몸을 관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몸은 우리가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병들어서 없어지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몸은 하나의 구조물이 아닌 유기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을 관리하셔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의 구조 하나하나를 쭉 관찰해 보다 보면 정말 내 몸은 엄청 신기하고 기이한 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몸 자체에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일어나는 신기한 반응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몸을 잘못 관리하고 잘못 보관해 왔다면 그것을 반드시 그 습관을 고쳐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몸을 잘 관리하셔서 더 유용한 활동을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